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슈리쌤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29회 기출 모의고사 실기 파트 2교시 1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출발! 문제 1번. 치매 대상자가 한 가지 옷만 고집하며 옷을 갈아입지 않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원하는 옷을 계속 입힌다. 2번. 자는 동안 다른 옷으로 갈아입힌다. 3번.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설명한다. 4번. 거울을 보여주며 옷이 더럽다는 것을 인식시킨다. 5번. 가족과 상의하여 동일한 유형의 옷을 추가로 구입하여 갈아입도록 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지금 대상자가 치매 대상자죠? 한 가지 옷만 고집하고 있고요. 옷을 안 갈아입어요. 자, 치매라는 말은요. 논리적으로 어떤 것을 설명해서 나의 말을 듣도록 설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칙이 있는데 화내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강제로 하면 그것은 학대죠. 이 원칙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해가 되지 않는 이상은 어르신이 원하는 대로 좀 냅두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지금과 같이 옷을 안 갈아입는 경우 해가 되죠. 위생상 안 좋잖아요. 병균이 득실득실 할 거고 갈아입혀야 하는 상황이죠. 이럴 때는 치매 어르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서 갈아입혀 드려야 합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한 가지 옷만 고집한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와 비슷한 유형의 옷을 추가로 구입해서 갈아입도록 만들면 되겠죠. 근데 1번 같이 원하는 옷을 계속 입히는 것은 위생상 안 좋기 때문에 이 방법은 안 되고요. 자는 동안 몰래 다른 옷으로 갈아입히면 안 깨실까요? 갈아입히는 동안 깨시겠죠.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내가 싫다고 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난리가 나겠죠. 옳지 않은 방법이고 어떻게 보면 강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설명하는 건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소모전이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이고요. 4번에 거울을 보여주며 옷이 더럽다는 것을 인식시킨다 그랬는데 이렇게 인식시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니야, 깨끗해. 안 갈아입을래. 나는 이 옷이 좋아. 이렇게 나오시겠죠. 자, 그래서 5번과 같이 이 옷만 고집하니 이와 비슷한 유형의 옷을 구입해서 갈아입히도록 하는 것이 이 중에서는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문제 2번. 대상자가 기저귀 안으로 자주 손을 넣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저귀를 제거해준다. 2번. 기저귀를 꽉 조여준다. 3번. 손에 소독장갑을 끼워준다. 4번. 음부의 피부 상태를 확인한다. 5번. 위아래가 붙어있는 옷으로 갈아입힌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대상자가 기저귀 안으로 자주 손을 넣는 경우는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신체적으로 무언가 불편함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성적인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대상자들은 대부분 왜 그런지를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넣을 때 어머, 저 어르신 막 이상한 행동해 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먼저 신체적인 불편함이 없는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기저귀가 너무 꽉 조여져서 불편한 건 아닌지, 뾰루지가 나서 가려운 건 아닌지, 피부에 좀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음부의 피부 상태를 확인한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기저귀를 제거해 주면요. 아무데나 싸셔서 케어가 힘들 수 있겠죠. 틀렸습니다. 기저귀를 꽉 조여주면요. 더 불편하니까 손을 더 자주 넣을 수 있겠네요. 3번 손에 소독장갑을 끼워주면요.
매우 손이 불편하고 답답하겠죠. 계속 벗어 제끼고 나는 계속 끼워주고 소모전이 되겠네요. 그리고 5번처럼 위아래가 붙어있는 옷으로 갈아입히면요. 손은 못 넣겠지만 기저귀 케어할 때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3번. 대상자가 식탁에서 안전하게 식사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너무 많이 출제됐던 문제고요. 쉬운 문제죠. 바로 풀어볼게요. 1번. 바퀴가 달린 의자에 앉게 한다. 안 좋죠. 고정되지 않은 이런 의자는요. 넘어지기 딱 좋고 위험합니다. 2번. 의자의 앞부분에 걸터 앉게 한다. 틀렸죠. 이렇게 살짝 걸터 앉으면 미끄러져서 넘어지시기가 좋겠죠. 3번. 팔걸이가 없는 의자에 앉게 한다? 아니고요. 있는 의자에 앉게 해야겠죠. 팔걸이 대신 등받이가 나올 수도 있어요. 팔걸이나 등받이나 다 있는 의자에 앉으셔야 균형도 잘 잡고 안전하죠. 틀렸고. 4번. 대상자의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자, 발가락 끝 많이 나오는 보기고 틀렸습니다. 발가락 끝이 아니라 어떻게 나와야지 맞는 보기냐면 발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해야 합니다. 5번. 식탁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도록 의자 높이를 조절한다. 여기서 배꼽 높이 중요하죠. 정답은 5번이 맞습니다. 식탁이 어디로?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와야 하고요. 오답으로 뭐가 많이 나오냐면 가슴 높이에 오도록 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가슴 높이가 아니라 어디? 배꼽 높이입니다. 기억하실게요. 정답은 5번입니다. 문제 4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이런 문제는 건강한 쪽이 어느 쪽인지를 문제지에 쓰는 게 좋아요. 건강한 쪽은 오른쪽이죠. 이렇게 써놓고 푸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사자성어는요. 맞이입니다. 건강한 아이를 맞이하자. 건강한 쪽을 아래쪽으로 가게 하고 마비된 쪽을 지지해주자. 베개나 쿠션 이런 걸로 지지해주자. 다시요. 맞이. 건강한 쪽을 아래쪽으로 하게 하고 마비된 쪽을 지지해준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문제에 쓰이는 건 아니지만 이거 말고 편마비 대상자를 돌볼 때 필요한 사자성어 입이 있죠. 같이 외워두셔야 되겠죠. 건강한 쪽을 먼저 벗기고 불편한 쪽을 먼저 입힌다. 옷 갈아입힐 때요. 요 두 가지를 모른다. 그럼 정말 공부 안 하신 거예요. 이거 꼭 암기하고 가셔야 합니다. 정말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요 두 가지는 모르시면 안 돼요. 그럼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건강한 쪽을 아래로, 즉 오른쪽을 아래로 가게 하고 마비된 쪽 왼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해줘라.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잘 풀릴 겁니다. 1번. 음식을 왼쪽으로 넣어준다. 틀렸죠? 왼쪽은 마비됐으니까 잘 못 씹을 거 아니에요?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넣어줍니다. 2번. 식사 전 고개를 왼쪽으로 돌린다. 자, 우리 돌봄 대상자가요. 오른쪽에서 음식을 넣어줄 거니까 대상자의 오른쪽에서 케어를 할 거예요. 그러면 대상자는요. 고개를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요양보호사가 오른쪽에 있으니 오른쪽으로 돌려야겠죠. 틀렸습니다. 3번. 오른쪽을 베개와 쿠션으로 지지한다. 자, 지지하는 건 왼쪽이라 그랬으니까 틀렸죠. 4번. 식사 후 음식물이 남아있는지 오른쪽 입안을 확인한다. 틀렸죠. 잘 못 씹는 감각이 없는 왼쪽에 음식물이 남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왼쪽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물론 오른쪽 왼쪽 다 확인해야 되는데 특별히 왼쪽 입안을 더 살피셔야 합니다. 5번.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오른쪽 아래 맞죠?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5번이 정답입니다. 굉장히 많이 출제됐던 문제고요. 위에 걸 잘 몰랐어도 너무 명확하게 5번에 답이 있죠? 정답 5번이었습니다. 문제 5번.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사례는 언제 걸리냐면 음식물이 식도로 넘어가야 되죠. 근데 식도가 아니라 기도로 넘어가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서 캑캑거리고 하는 게 사례죠. 잘 삼키면 됩니다. 그러면 사례가 걸린다는 건 못 삼키는 경우죠, 제대로. 그런 경우가 언제냐면 입안이 너무 건조할 때. 그러면 뻑뻑해서 잘 안 삼켜지고요. 음식물이 너무 건조해도 수분이 없어도 그래도 잘 못 삼키게 되겠죠. 두 번째는요. 신거 같은 거 먹었을 때. 그럼 침이 너무 많이 분비되죠. 그러면 또 사례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세가 안 좋을 때 사례 걸리죠. 자세는 구부정하면 안 되고요. 등을 쫙 펴고 의자에 깊숙이 앉고 턱은 좀 당겨야 됩니다. 고개는 숙이고. 이런 자세들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문제 볼게요. 1번. 상체를 뒤로 젖히고 앉게 한 후 먹게 한다. 틀렸죠? 상체는 뒤로 젖힐 게 아니라 약간 앞으로 숙여야 합니다. 그리고 턱은 어떻게 해요? 당겨줘야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상체는 앞으로 좀 숙이고 턱을 당기는 것이 좋은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가 앞쪽에 있고 식도가 뒤쪽에 있으니까요. 턱을 당기면 기도는 좀 막히고 식도는 좀 열리겠죠. 이 자세가 좋습니다. 2번, 국물이나 물 등으로 목을 축이고 먹게 한다. 그렇죠. 좋죠. 건조함을 없앨 수 있으니까요.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음식을 반쯤 삼켰을 때 다음 음식을 넣어준다. 틀렸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음식을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음식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4번, 식사 중에 숨쉬기 어려워하면요. 난리 난 거죠. 이때 물을 마시게 한다? 아니죠. 뭐 해야 되죠? 모든 먹는 것을 중단하고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무조건입니다. 5번, 음식을 먹는 중에 수시로 다 먹었는지 물어본다, 말 건다. 틀렸죠. 말 걸면 사례에 더 잘 걸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문제 6번. 경관 영양액을 주입하는 중에 대상자가 구토를 할 때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행동은? 자, 경관 영양액을 주입한다라는 얘기는요. 지금 입으로 식사가 안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비위관을 통해서 영양분을 넣어주는 행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구토를 한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죠. 이랬을 때는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취해야 할 요양보호사의 행동은요. 비위관을 잠가야 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보고해야죠. 누구한테요?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 외에 취해야 할 행동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1번. 비위관을 잠근다. 맞죠?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비위관을 제거한다. 제거하는 건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닙니다. 넣거나 빼거나 하는 것은 간호사의 업무죠. 3번. 영양액 주입 속도를 늦춘다. 늦추시면 안 되고요. 4번. 비위관이 꼬였는지 확인한다. 이거는 음식물이 잘 안 들어갈 때 확인하는 거겠죠. 5번. 따뜻한 영양액으로 교체한다. 내가 판단해서 임의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이 영양액의 온도는 얼마 정도 돼야 되나요? 네, 체온 정도의 영양액이 좋습니다. 너무 차갑거나 너무 뜨거우면 좋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영양액이 너무 진한 농도이면 안 됩니다. 너무 빨리 들어가도 안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요. 설사나 탈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느리게 들어가면요. 음식물이 상할 수 있습니다. 빨리도 안 돼요.
느리게도 안 돼요. 진한 농도도 안 돼요. 너무 뜨겁거나 차가워도 안 됩니다. 같이 알아두시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제가 강의를 올렸을 때 빠르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렸다가 2교시 2부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열공!